오늘 어떤 주식을 사야 한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요, 투자의 전설, 찰리 먼거가 세상을 보는 법, 그 생각의 틀 자체를 훔쳐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먼거의 눈으로 한국 시장을 본다면 과연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거의 투자 철학, 그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정확하게 틀리는 것보다 대략적으로 맞는 게 낫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간단합니다. 재무제표 들여다보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다가 정작 더 중요한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가? 라는 큰 그림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기업의 본질적인 건강 상태를 보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럼 이 강력한 사고방식을 우리가 잘 아는 4개의 한국 기업에 한번 직접 적용해 볼까요? 메리츠금융, 오리온, NIC 평가정보, 그리고 삼성전자. 여기에 먼거의 돋보기를 딱 들이댔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이 보일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먼거가 어떤 사업이든 평가할 때 꺼내드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 GEM 프레임워크라는 건데요. G는 위대한 사업, Great Business, E는 이익, Earnings, M은 경영진, Management. 이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거는 이 세 가지 필터로 온갖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진짜 알짜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로 한번 써먹어 볼 시간입니다. 마치 우리가 투자의 대가 어깨너머로 그의 개인 노트를 훔쳐보는 것처럼 한국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먼거의 대시보드. 일종의 비밀 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어떤 기업을 볼 때 딱 이것만 본다 하는 핵심 지표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뭐 복잡한 거 다 빼고요. PER, PBR도 중요하지만 특히 저 ROE, 자기자본 이익률. 이게 회사가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버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숫자거든요. 자, 그럼 이 4개 회사에서 먼거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을 괴물 같은 지표가 뭔지 하나씩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ROE가 약 30%. 와, 이 숫자는요,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라 가치 투자자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숫자입니다. 왜냐고요? 한국 시장에서 이 정도 수치는 거의 기적에 가깝거든요. 내가 투자한 돈으로 회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돈을 불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효율성의 증거죠. 다음은 오리온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6%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여러분, 과자 파는 회사가 첨단 IT 기업 수준의 이익률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이건 그냥 과자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브랜드 파워와 가격 결정력을 가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이 회사는 먼거가 정말 사랑하는 사업 모델이죠. 바로 통행료 징수소 비즈니스입니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요. 고객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든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독점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다른 추가 투자 없이도 돈이 계속해서 쌓이는 말 그대로 꿈의 사업인 셈이죠. 마지막은 삼성전자입니다. 100조 원이 넘는 순현금. 이건 그냥 돈이 많다. 이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금융 요새예요. 전 세계적인 불황이 오든 무슨 위기가 닥치든 절대로 망할 수 없게 만드는 엄청난 현금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기업부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인데요. 먼거가 이 회사를 봤다면 어떤 단어를 떠올렸을지 아주 흥미로운 비유에 초점을 맞춰보죠. 먼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식인종을 사랑한다. 여기서 식인종이 뭐냐면요. 바로 자기 회사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여서 없애버리는, 즉 소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남아있는 주주들의 몫이 저절로 커지니까요. 자, 메리츠를 GM 프레임워크로 한번 볼까요? 다른 것도 좋지만 특히 저 M, 경영진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익 부분을 보면 이 엄청난 ROE의 원천이 부동산 대출이라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리스크도 명확하게 보이죠. 결국 메리츠에 대한 판단은 이겁니다. 이 둘 사이에 저울질인 거죠. 한국에서 보기 드문 주주를 위하는 최고의 경영진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더 무겁게 볼 것이냐.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죠.
방금 본 복잡한 금융회사와는 정반대예요. 아주 단순하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소비재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오리온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뭔가가 그렇게 사랑했던 쉬즐 팬디처럼 오리온의 초코파이라는 브랜드는요, 가격을 조금 올려도 사람들이 계속 사먹는 그런 강력한 경제적 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리온을 GM으로 분석해 보면 G와 E, 즉 사업과 이익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M, 경영진을 보면 최근에 갑자기 바이오 사업에 투자하면서 큰 물음표가 딱 찍히는 거죠. 그래서 오리온의 핵심 딜레마는 바로 이겁니다. 이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만 보고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경영진의 낯선 선택이 이 달콤한 요새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걱정해야 할 것이냐. 바로 이 지점이 뭔가가 늘 경고했던 경영진 리스크의 아주 좋은 예시가 되겠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 4개의 기업에 대한 분석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 기업들을 통해 우리가 배운 생각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멍거의 마지막 조언을 딱 3가지 도구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항상 거꾸로 생각하세요. 이 투자가 망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 이렇게요. 둘째, 아무리 좋은 기업도 제값을 주고 사야 합니다. 비싸게 사면 의미 없어요. 마지막으로, 경영진이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는지, 특히 거버넌스 리스크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종목 추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과정은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투자 대상을 만나든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무기를 만드는 훈련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여러분께 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생각의 틀을 가지고 시장을 보니 어떠신가요? 이제 여러분은 어떤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고 또 어떤 리스크는 절대로 피해야겠다고 판단하시겠습니까?